안녕하세요. 정미경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사는 힘을 키우는 예쁨의 발견과 우리라는 연대입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책과 글쓰기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논술 선생님, 책이랑 놀자 선생님, 글짓기 선생님, 책 선생님 이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코로나로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못하게 된 지난 2년 동안 논술 시장은 비약적으로 커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집에서 책이라도 읽혀야겠다는 부모들의 마음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활자가 된 것을 잘 읽고 독해력을 키워 성적에도 도움이 되고 인성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거지요. 특히 청소년에게 책은 많은 생각거리를 줍니다. 가짜뉴스가 유튜브를 점령하고 일방적인 메시지만 전달받는 SNS와 다르지요. 먼 미래까지 인간이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작가의 역량대로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소설에는 어떤 결핍의 미울이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도 그중 일부인데요. 장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등이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가족과 학교 친구 그리고 이웃 등의 주변 인물을 통해 성장합니다. 작가가 결핍의 주인공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처음 소개할 책은 아몬드입니다. 손원평의 소설이고 2017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에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사랑 애자를 붓글씨로 쓰고 있는 엄마에게 딸 윤재의 엄마가 묻습니다. 근데 엄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나 쓰는 거야? 그럼 사랑, 그게 뭔데? 예쁨의 발견. 선윤재는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아몬드처럼 생긴 편도체가 작아 접촉이 원활하지 않아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합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공포나 기분 나쁨을 느끼고 좋고 싫은 감정을 느끼는데 윤재는 그런 감정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때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할머니는 윤재와 함께 있을 때 귀여운 괴물이라며 윤재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반대로 윤이수는 교수 아빠와 방송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놀이공원에서 엄마 손을 놓치고 미아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인 부부의 아이가 됐다가 소년보호시설의 보호 대상자가 되면서 윤이수였다가 쩌양이 됐다가 동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정한 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요. 아몬드에는 여러 괴물이 등장합니다. 웃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괴물, 선천적인 장애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괴물, 상처받는 걸 멈출 수 없다면 차라리 상처를 주면서 살겠다는 괴물입니다. 괴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예쁨을 발견하는 사람이 없을 때 스스로 자발적 괴물이 됩니다. 선천적 장애가 있는 윤재, 자발적 괴물이 되려고 하는 곤이, 이 둘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2018년에 출간된 이 꽃님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입니다. 이 책은 2016년 1월 2일부터 2002년 11월까지의 편지글이 한 권의 책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14년의 시간입니다. 과거에서는 아이 은유와 현재에 살고 있는 은유가 편지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교차하고 현재에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은유는 편지로 엄마와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엄마 은유는 암 투병 중 출산하면서 아기 은유를 낳고 죽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엄마가 쓴 편지를 현재의 청소년이 된 은유가 읽게 됩니다. 먼 미래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 내 딸, 내 생각을 하니 내 슬픔이 너에게 갈까봐 슬퍼할 수 없었어. 네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내 뱃속에 너라는 생명이 있다는 걸 하루에도 몇 번씩 느낄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내 곁으로 갈게. 네가 뭔가를 잘 해내면 바람이 돼서 내 머리를 쓰다듬고 네가 속상한 날에는 눈물이 돼서 얼굴을 어루만져 줄게. 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에도 시험을 잘 친 날에도 친구랑 다툰 날에도 슬프거나 기쁘거나 늘 내 곁에 있어 줄게. 엄마의 부재를 힘들어하는 은유는 과거에서 온 엄마의 편지로 미래의 시간을 의연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 거라는 엄마의 메시지는 애도의 시간과 함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신에 대한 존중도 함께 올 테니까요. 저는 부모님 부재, 결핍 등을 잘 공감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이 그렇겠지만 공감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은 엄마들이 읽으며 눈물을 흘리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혼란을 겪는 아이에게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다음은 2019년에 나온 최준영의 이지혜야 언니에게입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008년 7월 14일 월요일. 끔찍한 오늘을 찢어버리고 싶다. 끔찍한이라는 글자 한가운데 검은 줄이 쭉 그어져 있고요. 한때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세상이 어수선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고등학생 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척인 당숙 아저씨는 집에도 자주 놀러오고 아버지의 일자리도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야에게는 그저 당숙 아저씨였을 뿐이죠. 가끔 학교 가는 길에 만나면 차를 태워주기도 하고 착하다고 핸드폰 선물도 사주었고요. 그러던 당숙 아저씨에게 제야는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알게 된 엄마는 누구도 알면 안 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아직 어리고 앞길이 얼마나 먼데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야 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간 제야에게 경찰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학생 얼굴이 너무 깨끗한 거 아닌가? 학생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피해자 같지 않아? 그러나 제야는 말합니다. 잘못은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했다고요. 그러나 부모님은 당숙과 합의서를 씁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해 법적, 금전적,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제야는 성인이 되면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 결심합니다. 그것을 비밀로 두지 않겠다고요. 중요한 순간이 오면 도망치거나 숨 대신 말하겠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 여자애여서 무시당했다가 젊은 여자여서 의심받고 늙은 여자여서 무시당하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 소설을 쓴 최진영 작가는 우리라는 단어를 불행의 연대로 이루어진 무리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제야는 찢어버리고 싶은 7월 14일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찢어버리고 싶은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어느 날입니다. 왜 우리는 행복의 연대로 이루어진 무리가 아닌 불행의 연대로 이루어진 무리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책은 2014년에 나온 누나가 사랑했든 내가 사랑했든입니다. 짐작하다시피 성소수자에 대한 책입니다. 홍석천이라는 연예인이 2000년에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나 지난 후에
성소수자 주제로 발표된 책입니다. 전성준은 19세이고 키는 174cm, 몸무게는 70kg의 고등학생입니다. 우연히 누나의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성준이는 자신이 동성애자인 걸 중3 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성장 과정에서 입은 마음의 상처나 결손 과정, 잘못된 양육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니 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과 아예 뇌 구조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입장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습니다. 누나는 동생 성준이를 지지합니다. 동성애? 물론 엄마 아빠가 생각하면 좀 안타깝지. 하지만 난 상관없어. 좀 야속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결국 내 연애 아니고 내 연애고 네가 감당할 몫이잖아. 나도 좀 찾아봤는데 그거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라고 말입니다. 이 책은 어떤 처지이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그러다가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평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청소년 소설을 설교 내용으로 준비하면서 성경에는 어떤 구절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아주 찰떡 같은 성경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찾은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제가 소개한 4권의 책은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독자도 책을 읽으면서 여러 생각들로 자신을 채워가겠지요. 책 속의 주인공은 장애, 한부모 가정, 성폭력 피해자, 성소수자인 청소년입니다. 제가 책을 읽으며 느낀 것은 나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나도 그들이 될 수 있다입니다. 또 사람은 한평생 성장한다입니다. 비루한 자가 모두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저도 비루한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향림교회의 교인으로 사교육 시장에 있는 선생님으로 어떻게 학생들에게 제가 느끼는 메시지를 전달할까 고민합니다. 공감은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입니다. 공감 능력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키우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삶에 공감하고 그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라는 연대로 함께하는 것은 사는 힘을 키우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세상이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맨 처음에 소개드린 아몬드 소설에는 아몬드를 닮은 편도체가 좀 커지길 바라는 엄마가 윤지에게 아몬드를 자주 먹으라고 권합니다. 기쁨, 설레임, 아름다움, 다른 사람의 아픔 등 감정에 무디어가는 우리들에게 아몬드를 권해봅니다. 몇 알의 아몬드를 드시고 서로에게 예쁨과 우리를 발견하는 강남향림 교인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